자,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레슨 15가 되겠네요. 새로 만들기 HTML 레슨 15 오브젝트. 자, 오브젝트 타이틀은 오브젝트 객체 생성 및 타입 정의. 그냥 사용법 할까요? 사용법 하자. 사용법. 자, 타입 정의까지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자, 1 타입 정의는 두 번째 걸로 할게요. 스크립트. 자, 우리가 이 자료형이라는 것이 있어야죠. 자료형. 자료형은 이제 필드가 존재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이라는 게 있는데, 배열은 이제 필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덱스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배열 중에 자, 어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자, 어레이라는 친구는 필드와 인덱스 둘 다 존재해요. 자, 인덱스 플러스 필드가 존재해요. 저는 근데 인덱스랑 필드 차이를 모르겠어요. 자, 인덱스랑 필드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인덱스는 무엇을 얘기하냐? 순서를 얘기하고요. 자, 필드는 시그니처가 있는 것을 얘기해요. 이름이 있는 것. 자, 이름으로 데이터를 참조하고 있는 것. 자, 얘는 순서로 데이터가 참조되는 것. 자,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도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자, 그만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어레이는 인덱스도 왔어. 이 내상이 맞았어. 딱 왔어. 그죠? 자, 안 받아 적어도 되니까 일단 수업 들어요. 자, 자료형은 필드가 있는 것이고 배열은 인덱스가 존재하는 것. 어레이는 인덱스 플러스 필드가 존재하는 것. 자, 그러면 문제. 자, 문제. 자, 문자열은 스트링. 자, 지금 저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스트링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자, 소문자로 스트링. 문자열 얘기했었죠? 기본형 문자열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친구는 필드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쵸? 자, 안 하고 있다가 쓸 때 만들어주죠. 쓸 때. 자, 어떻게? 이 친구는 문자로 된 배열이죠. 문자에 인덱스가 있는 거죠. 인덱스. 자, 근데 필드는 없어요. 근데 내가 쓸 때, 사용할 때 필드를 만들어주죠. 사용할 때 어떻게 한다? 스트링에 내가 문자열을 이렇게 넣어서 필드를 쓸 수 있도록 랩핑 해주죠. 이것을 우리가 랩핑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문자열은 기본형. 그렇죠? 그래서 인덱스만 존재하는 거죠. 필드는 없어요. 자, 우리 어레이의 필드 어떤 게 있었어요? 대부분 다 함수예요. 어떤 거? 대표적으로 스플라이스 꼭 외우라 그랬고, 그렇죠? 슬라이스도 있고, 그렇죠? 앳도 있고, 뭐 등등등 대부분의 함수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개 차이점. 자, 요거 면접에 나오면 이거 제대로 대답하면 나 같은 회사에 100% 취업시킨다. 요거 면접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설명하면 다른 거 몰라도 뽑힐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그럼 이제 선언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배열을 선언할 때는 자,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렇죠?
자, 요게 배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오브젝트를 한번 선언해 볼 건데, 자, 오브젝트는 obj라고, 자, 대괄호를 이렇게 쓰고, 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썼다. 자, 요거는 스코프고요. 스코프.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변수에다가 이렇게 참조시켰다. 이거는 오브젝트예요. 자, 오브젝트. 자, 내가 여기다가 뭐 0번째에다가 10. 자, 첫 번째에다가 20.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다가 30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오브젝트. 위에 거는 배열. 그죠? 자, 근데 이 키 값은 그냥 키죠. 순서가 아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놓으면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문자열로 된 name, 그죠? 경민, 그죠? age, 39 이런 식으로 쓰죠. is married to 이런 식으로. 자, 필드가 있는 것이고 순서가 있는 것이고 두 개 차이점이 있고요. 자, 우리가 필드를 정의할 때는 이렇게 문자열 표기를 해도 상관없어요. 자, 문자열 표기를 해도 상관없어요. 자, 문자열 표기해도 상관없고 숫자를 써도 돼요. 자, 숫자. 뭐 예를 들어 행운의 번호 7. 자, 이런 식으로 숫자를 필드로 써도 상관없다. 자,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특징이고요. 이 스코프는 지울게요. 자, 필드는 다 되었죠? 필드는 예약어, 예약어, let, const, 이런 거 있죠, 그렇죠? 펑션, 빼기, 더하기,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제외하고 모두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야 되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대문자. 자, 안 쓰는 게 좋은데. 자, 대문자. 되죠, 그쵸? 되는데 안 쓰는 게 좋아요. 우리가 낙타표기법을 권장하죠. 일단 되는 게 여러분들 궁금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let 이렇게 해볼게요. 자, 되긴 돼요. 안 쓰는 거 권장해요, 이거는. 근데 이제 이 부분, 예를 들어 빼기. 자, 요건 안 되죠. 그렇죠? 자, const는 당연히 아까 let 했으니까 됐겠죠. 펑션 해볼게요. 자, 이것도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예약어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안 쓰는 걸 권장을 해요. 자,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숫자 됐잖아요, 이렇게. 숫자를 먼저 쓰는 거. 와, 궁금한 게 많군요, 그렇죠? 좋은 거야. 안 되죠, 그렇죠? 자, 숫자를 먼저 쓰는 이름은 절대 안 돼요. 자, 여기 써드릴게요, 그렇죠? 숫자를 먼저 쓰는 이름은 안 돼요. 자, 요거는 안 돼요, 그렇죠? 이거는 어디든 안 돼. 해볼까요? 자, red 1a는 10. 그렇죠? 그래서 숫자를 먼저 쓰실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권장은 낙타표기법. 만약 문자를 쓴다. 자, 낙타표기법. 그 다음에 숫자를 종종 쓰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동 정렬을 하지 않는 이상은 숫자 쓰는 것을 권장하진 않아요. 자, 하지만 만약에 정렬이 필요한 경우,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 PAD가 숫자면 자동으로 정렬이 된대요. 자,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필요하면 쓰시고요. 예를 들어 뭐 시간을 PAD로 쓰는 거죠. 뭐 오전 뭐 12시, 뭐 14시, 뭐 17시, 뭐 20시 이런 식으로 PAD를 시간으로 쓰면 그것이 자동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자, 출력도 한번 해볼게요. 내가 OBJ 이렇게 출력을 하면 OBJ가 자, 요거 열어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열고 검사 하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렇죠? 오브젝트. 자, 근데 이제 우리가 toString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브젝트에 toString. 자, toString이 우리가 PAD가 매번 바뀌기 때문에 toString이 어떻게 해요? 재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모습 볼 수 없고, 자, 이렇게 출력이 돼요. 자, 이렇게. 근데 이거는 누가 출력해 주는 거냐? 브라우저가 이쁘게 출력해 주는 거예요. 이쁘게 출력하는 건 누구 기능이다? 브라우저 기능이다. 자, 이렇게 출력하는 거죠. 자,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오브젝트 이렇게 나오죠. 자, 오브젝트 나오는 이유는 뭐다? 우리가 값을 넣을 때마다 toString을 매번 재정의해서 출력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브젝트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 거는 브라우저가 봤을 때 이 친구는 이런 거다 라고 하고 이쁘게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실 때는 toString 말고 그냥 오브젝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내가 필드를 찾고 싶다 그러면 로그에 obj 하고, 자, 이 친구들 다 뭐라고 해요? PAD라 하고요. 점이 PAD 접근자. 자, PAD 접근자. 내가 네임을 보고 싶다 그러면 name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점은 무엇을 얘기해요? PAD 접근자예요. 자, 이 친구들을 PAD라 부르고 접근할 때는 점. 자, 경민 이렇게 나오죠. 자, PAD 접근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호출이랑 생성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쓸까요? 호출 및 PAD 생성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바에서는 불가능했는데, 자, 예를 들어 내가 OBJ에, 자, 지금 없는 PAD, 지금 현재 PAD가 없는 것. 자, 그냥 A라고 해볼까요? A는 100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이때는 생성을 해요. 생성. 자, 이건 PAD 생성이 되겠죠. 없는 것에다가 A를 만드는 거죠. 자, 근데 내가 있는 걸 호출했어요. 자, 예를 들어 네임을 호출해서 자, 이거를 최경민으로 바꿨어요. 이거는 PAD의 값에 대입한 거죠. 그냥 이렇게 할까요? PAD의 값 대입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이렇게 호출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호출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PAD 호출. 자, 그래서 PAD 접근자로 우리가 호출하고, 자, 생성도 하고, 그 다음에 자, 값도 대입할 수 있죠. 이 두 개 차이는 뭐예요? 처음에 있었던 것, 처음에 없었던 것 차이예요. 자, 한번 오브젝트를 다시 출력해 볼까요? 로그에 obj. 자, 그러면 name은 최경민으로 바뀌고 a는 100으로 바뀌었겠죠. obj인데 abj라고 있네요.
자, 근데 이제 요 상수를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상수. 제가 이제 OBJ를 const로 이렇게 해놨죠. const OBJ. 선생님, 그러면 이 OBJ는 절대 바뀌지 않는 거니까 필드도 바뀌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요거 렛과 const에 대한 오해를 잠시 짚어드리자면, 자, 내가 예를 들어 let a를 10으로 했어. a는 11, 12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친구가 10도 참조하고 11도 참조하고 20도 참조할 수 있어요. 요게 변수고요. 변수. 자, 예를 들어 내가 이 친구를 자, 그냥 이렇게 할게요. const로 했어. 상수. 그러면 처음에 정의한 후에 못 바꿔. 자, 요게 상수예요. 상수. 자, 근데 상수는요. 자, 상수는 값 자체가 내가 참조하고 있는 데이터 자체가 바뀌지 않는 것을 원하는 거지. 만약 이 친구가 자료형이다. 그러면 안에 있는 필드가 바뀌는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 데이터적으로 좀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자, OBJ가 있고 자, OBJ는 이렇게 A도 참조하고 있고 B도 참조하고 있고 네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참조가 된다고 해요. 그렇죠? 이렇게 또 여긴 또 멀쩡 참조하고 있겠죠, 그렇죠? 막 참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내가 이 친구를 내가 OBJ를 let OBJ를 했어요. let OBJ.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다른 OBJ, 뭐 얘를 OBJ라고 하니까 좀 헷갈린다, 그렇죠? 얘를 OBJ라고 하니까 오브젝트라고 할게요. 자, 여기 오브젝트 하나 또 있어. 오브젝트. 자, 이 친구는 뭐 C도 있고 D도 있고 막 이렇게 있어야죠. 자, 근데 내가 이 친구 오브젝트를 let으로 참조했어. let으로 이렇게 let O라고 할까요? let O로 참조했어. 그러면 자, 지금 참조하고 있던 게 아예 다른 걸 참조할 수도 있어요. 자, 참조하고 있던 게 다른 걸 참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자, 5.a가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자, 다른 걸 완전 참조하면 여기 a가 없죠? 그래서 너 없어 라고 하겠죠. 없으면 내가 또 뭔가를 참조하러 갈 때 undefined니까 오류가 뜨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막으려고 우리가 이 친구를 보통 let으로 안 하고 뭘로 한다 그랬어요? const로 한다 그랬어요. const. 자, const p로 c로 할까요? 자, c로. 자, 이 친구 이렇게 참조했어요. 자, 그럼 이 친구는 계속 이 친구만 이렇게 참조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게 const예요. 내가 다른 친구를 이렇게 참조하려고 한다. 그러면 오류가 떠요. 그렇죠? 오류가 떠요. 그럼 이 친구를 내가 A라고 하면 무조건 A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내가 B라고 하면 요 B라고 하면 무조건 B가 나와야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컨스트의 오해라는 건 뭐냐? 선생님 안 바뀌는 거 맞는데. 자, 내가 오브젝트를 이렇게 참조하고 있는데 오브젝트도 안 바뀔 거라고 믿는 거예요. 자, 이게 오브젝트에 대한 컨스트에 대한 여러분들의 오해인데. 자, 내가 C가 오브젝트를 참조하고 있다고 해서 이 오브젝트의 A나 B나 이 친구들이 안 바뀌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자, 이 친구들은 바꿔도 돼요. 자, 내가 A를 참조하고 있는데 뭐 다른 것도 참조하고, 그렇죠? 네임을 참조하고 있는데 삭제하고, 뭐 A의 값을 10에서 20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있는 친구들이 바뀌는 거는 컨스트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컨스트가 상관할 일은 뭐예요? 이 참조값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자체, 오브젝트가 완전히 다른 걸로 바뀌는 것을 막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오브젝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렇죠? 오브젝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는 타입이 달라요. 이 친구는 A도 있고 B도 있고 이 친구는 A, B가 없고 C가 있고 D가 있어요. 자, 내가 예를 들어 let으로 O를 참조하면 얘도 참조되고 얘도 참조돼요. 그래서 바뀔 수 있어요. 자, 요게 let이에요. 그 다음에 const는 뭐라고요? const는 참조하고 있는 게 절대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대신에 자, 이 안에 있는 페이드를 바꾸는 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오브젝트만 단단히 잡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내가 A를 100으로 바꾸고 네임을 경빈으로 바꾸고 했는데 오브젝트가 const였네? 컨스트였네? 이거 왜 이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일 때만 안 된다? 내가 오브젝트를 다른 오브젝트로 바꾸려고 할 때만 안 된다. 이렇게 할까요? 다른 오브젝트로 바꾸려고 할 때만 안 된다. 그쵸? 요게 상수예요. 자, 써드릴게요. 상수는 뭐다? 완전히 다른 데이터로 바뀌지 않는 거고. 이미 참조하고 있는 데이터가 다른 참조를 바꾸는 것은 문제 없다. 그래서 컨스트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 PA들을 선언해 봤고요. PA들 선언. 자, 그 다음에 PA들을 호출해 보고, 그죠? 객체를 선언해서 객체의 PA들을 생성하고 PA들을 호출해도 해보고 생성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객체는요, PA들로 함수도 쓸 수 있어요. 함수 어떻게 쓰죠? 함수는 이렇게 써요. 자, 펑션에 A, 자, sum으로 할까요? sum A, B, return A 플러스 B. 요게 함수죠. 자, 함수는 이렇게 하면 호이스팅 된다 그랬어요. 실행 컨텍스트가 위로 올려서 저장한다 그랬죠. 미리.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어떻게? const의 멀트는 펑션 A, B A return A 곱하기 B.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함수 표현식.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함수 표현식은 자, 이거를 화살표 함수로도 쓸 수 있죠. 멀트2를 자, 함수는 이렇게 화살표 함수도 쓸 수 있다. 자, 화살표 함수랑 일반 함수의 차이점은 디스바인딩과 관련돼 있는 건데 그거는 나중에 프로토타입 얘기하면서 해볼 거고요. 타입이 될 수 있고 타입이 될 수 없고의 차이예요. 타입이 될 수 있고 타입이 될 수 없고. 자, 근데 여튼 이게 함수예요. 그렇죠? 함수를 이제 객체의 필드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자, 내가 오브젝트에 펑크 함수는 이렇게 함수 이렇게 썼어요. 자, 로그로 안녕 이렇게 볼게요. 안녕. 하나 더 쓸까요? 함수입니다. 펑크 함수입니다. 자, 여기에 매개 변수도 받을 수 있죠? 매개 변수 A라고 여기다가 플러스 A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 함수는 뭐예요? 로그를 두 개 출력하는데 출력하면서 A도 같이 출력하는 함수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실행을 시그니처 이름으로 주는 건데 자,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 놓고 호출은 어떻게 해요? 자, obj의 펑크 이렇게 하면
호출이 됩니다. 호출되면 안녕 펑크 함수입니다 하고 A가 지금 아무 값도 없으니까 undefined 이렇게 뜨겠네요. 자, 내가 여기다 매개 변수에다가 값을 넣었어요. 안녕 함수입니다. JS 수업 이렇게 어떻게 하죠? 그러면 A는 JS 수업으로 오겠죠. 자, 그래서 field는 함수도 정의가 됩니다. field의 함수.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함수가 있는 오브젝트를 리터럴하게 표기하는 것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const에 자, 이번에는 obj 말고 o라고 할게요. o. 자, 아까 전처럼 a는 10 뭐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그다음 b는 자, 함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함수. 자, 이렇게 해볼까? 자, return 20.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화살표 함수를 쓸 때는 return 값이 바로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략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feed로 쓸 수 있죠. 자, 우리가 근데 이 친구를 정렬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자, 띄어쓰기를 해요. 엔터, 엔터. 자, 이 친구도 엔터. 그 다음에 이 친구 엔터. 보통 이렇게 정렬합니다. 이렇게. 자, 다 엔터 치면 정렬이 되죠. 이게 오브젝트 정렬 방법이에요. 자, 근데 굳이 화살표 함수 쓰지 않고 내가 그냥 펑션을 써도 되죠. A, B, C, D. D는 펑션의 return 40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또는 자, 내가 바로 펑션하고 A, B, C, D, E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자, 지금은 할 수 없다 되네요. 이렇게 이름이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한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더라. 자, 어떻게? 내가 이름이 있는 함수를 이렇게 쓰려고 하면 문제가 되죠. 자, 요거는 안 됨이 되겠죠. 안 됨. 여기다 이렇게 주석을 달 수도 있어요. 자, 호출하실 때는 내가 이제 그냥 feed는 o.a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는 소가로를 이렇게 치시면 되죠. 자, 소가로. 자, C도 한번 해볼까요? C. D도 해볼게요. D. 이렇게. 자, feed는 아무것도 없이 함수는 소가로를 붙여서. 자, 내가 만약 바로 리턴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요거를 생략하고 중괄호로 그렇죠? 중괄호를 생략하고 쓰시면 어떻게? 리턴이 바로 된다. 그렇죠? 자, 이거 어디서 봤어요? 요거 자바에서 제가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안 했으면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제가 이제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수업에서 했나 안 했나 헷갈리네요. 정훈 씨 이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아, 못 봤나 보다. 그렇죠? 아, 우리 아직 스트림 API 수업을 안 해서 자바 스트림 API 수업할 때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안 했나 봐, 이 반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가 field랑 함수인 field. 그래서 field는 두 종류예요. 그냥 field랑 함수인 field.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 그냥 field 함수 두 개 있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또 다른 정의 방법. 자, 우리가 const의 instance 해볼게요. instance. 자, instance를 우리가 객체의 다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오류가 뜨네요. ins라고 말할게요. ins. 자, 우리가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거를 let으로 바꿀게요. 자꾸 바꾸게. 자, let으로 하고. 자, ins를 자, new object라고도 할 수 있어요. object. 자, 요거는 문법적으로 완전히 같아요. 자, 완전히 같다. 완전히 같은 문법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로그로 ins를 이렇게 출력해보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필드를 정의할 때는 자, 위에처럼 그냥 어떻게 ins의 a는 20, 그렇죠? ins의 b는 그렇죠? ab를 받아서 ab를 곱한 것.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해 놓고 쓰실 수 있어요. 자, 한번 출력해 볼까요? ins. 자, 지금 함수는 이렇게 f라고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함수는 f. 자,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지금 이렇게 선언하는 것 정확히는 자, 이것은 같은 방식이에요. 자, 같은 방식. 그리고 저도 자꾸 자바 돌아가면 헷갈리는데 자바는 화살표 함수를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자바의 화살표 함수고요. 자바스크립트는 빼기가 아니라 는을 하고 있어요. 빼기 아니라 는. 자, 그래서 객체 생성하는 방법 두 가지, 객체의 필드와 함수 정의하는 방법까지 배워봤고요. 자, 이번에는 유사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객체의 유사 배열. 객체인데 배열인 척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ins의 자, 오브젝트인데 아까 전처럼 0인데 10, 1인데 20, 3인데 2인데 30 이렇게 하고 자, 어떻게 length가 현재 몇이죠? 3이죠? 자,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객체인데 배열인 척 하는 것. 이것도 유사 배열에 해당해요. 유사 배열인 어레이죠. 유사 어레이. 자, 우리가 필드를 참조할 때 항상 점으로 했는데 필드를 참조할 때 점으로 했는데 내가 필드를 참조할 때 대괄호로도 할 수 있어요. 자, 대괄호. 내가 예를 들어 O에 A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할까요? 자, 위에서 조금 자, 정리하고 있게 죄송해요. 자, 위에 자, 필드 접근자 일로 와보세요. 자, 필드 접근자. 자, 여기 필드 접근자. 자, 필드를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자, 하나 더. 자, 대괄호로 필드를 접근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수업 빼먹어서. 자, 대괄호는 필드 이름을 문자열로 접근하는 거예요. 자, 수로 접근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obj.a로 접근했잖아요. obj.a.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로그에 자, obj의 대괄호에
문자열 A. 자, 이 친구는 누구랑 똑같냐? obj.a랑 같아요.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필드를 문자열로 접근할 수 있어요. 이건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에요. 자바는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현재 100을 넣었으니까 100이 뜨겠네요. 자, 위에 올려보면 현재 36번째 줄이니까 100이 뜨죠. 100이 뜹니다. 자, 그럼 다시, 자, 이렇게 우리가 필드를 대괄호로 접근할 수 있죠. 자, 여기 쭉 내려서 다시, 자, 여기 돌아와서. 자, 내가 인스의 0번째를 보고 싶어요.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안 되죠? 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점은 어떤 것만 되냐? 자, 어떤 거? 낙타표 기법으로 작성된 필드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름이 A 빼기 B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했어.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ins A에 빼기 B라는 뜻이지 A 빼기 B라는 필드는 아니죠. 그쵸? A 빼기 B. 자, 이런 식의 필드를 접근할 수 없죠. 또는 방금처럼 0 이렇게 해도 안 되죠. 그쵸? 자, 근데 이제 만약 내가 자, 이렇게 숫자로 된 걸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ins의 0번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어디서 봤어요? 배열이랑 똑같죠.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이 배열의 인덱스를 쓰는 것과 필드를 공용으로 쓰고 있어요. 인덱스 참조와 키 참조를 같이 쓰고 있다. 자, 떠나볼게요. 0번째 10. 그래서 배열 같아 보이죠, 심지어. 이렇게 해놓으니까 배열 같아 보여요. 하지만 배열은 아니에요. 자, 배열은 아니죠. 자, 이 친구는 우리가 배열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요거 하고 쉴게요. 자, 배열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array from. 자, 여기 배열로 바꾸는 거 ins. 그러면 이 친구를 진짜 배열 데이터로 바꿔줘요. 자, 만약 여기에 랭스가 없다. 자, 없으면 안 되죠. 랭스가 없으면 안 되잖아. 자, 랭스가 있으니까 되죠. 자, 이렇게 길이도 중요한 필드가 됩니다. 그래서 객체인데 배열인 척 하는 것. 만약 숫자가 키값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대괄호로 필드를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는 못합니다. 점으로는. 물론 파스칼 표기법도 점으로 돼요. 자,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낙타 표기법을 쓰기로 약속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낙타 표기법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자, 오브젝트 사용법 조금 더 해볼 건데 자, 우리 오브젝트의 필드를 조금 더 고급적이라기보다는 뭐 찾아도 보고 있나 없나 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가 제공하고 있는 함수도 몇 개 써보고 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40분까지 쉬었다 오세요.